예, 안녕하세요.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예, 제가 같은 멘트를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윤 PD가 계속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어서 올해 마지막 동영상이고 새해 인사를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하면은 잠깐만 하면서 이제 끊긴 게 이번이 네 번째고요. 아마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좀 우연한 기회에 시작이 됐던 이 촬영이 한 38번 정도를 했더라고요. 사실 큰 기대나 내지 이런 걸 갖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축적의 힘을 믿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월간 윤종신을 내고 있는 윤종신 씨 인터뷰를 좀 관심 있게 봤는데, 결국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내지는 뭐 기획이나 내지 이런 것보단 결국엔 쌓아놓는 힘이 제일 중요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즉 노래가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월간 윤종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브랜드가 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에는 꾸준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뭔가 쌓아놓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콘텐츠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거 다 헛지랄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이야기거리를 좀 해놓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이제 12월 27일 날 그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이제 두 가지의 핵심적인 법안이 통과가 됐죠. 하나는 이제 선거법과 관련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대체 복무와 관련된 그 입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12월 27일에 통과된 법률이요, 거기 그 정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수십 가지 법률이 같이 통과가 됐고, 그 내용에는 사실은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는 좀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그냥 살펴보고요, 보고 자세한 분석이나 내진 내용들은 차후에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상속세법하고 법인세법이 개정이 됐는데, 특히 상속세법과 관련돼서는요, 그 기업 승계 인정 제도가 굉장히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경련이나 기업 쪽에서 계속 가업 승계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기업이 외국에 넘어간다, 뭐 한다, 뭐 이런 설레발을 쳤죠. 그래서 그것이 은연중에 기업 승계 제도를 굉장히 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기업 승계를 보장해주면 그 기업이 10년 넘게 고용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7년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가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해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기업도 일종의 자산이라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데, 그 부분을 조금 유예를 해준 게 눈에 띄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직불금 제도라고 해서 알고 계실 텐데, 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현행 농업 직불금 제도를 담고 있는 법률이 있는데, 이게 전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익형 직접 지원 제도 뭐 이런 식의 이름을 통해서 아예 이 직불금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 법률 때 개정의 취지는 기존에 있는 농업 직불금 자체가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논란이 됐죠. 실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간달지, 아니면 실제 친환경 농법이나 이런 소농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농들에게 더 유리하달지, 그래서 실제로 농촌 내에서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그런 기능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던 거고요. 사실은 이번 개정 취지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바꾸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가 설계될지는 이후에 좀 살펴봐야 될 건데요. 그것의 명칭이 이를테면 공익 직접 지불 제도, 그러니까 즉 농사를 짓는 것의 공익성을 좀 강조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변화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 지방세법이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15 정도를 이제 지방 소비세로 이렇게 전환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0.06%가 인상이 돼서 0.21%가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100분의 21
이제 지방 소비세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지방 재정의 규모가 더 커졌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 지방 소비세가 증가된 이유가요. 이 정부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그 감면된 것에 지방 세수에 손실이 생기니까 그거를 부가가치세로 나갔던 지방 소비세를 일부 떼주는 거죠. 취득세는 무슨 세금이냐?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생기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감세 정책에 대한 일종의 보완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제 우리는 사회의 어떤 그 주요한 관심 의제들이 뭐 선거법이 됐던 아니면 공수처법이 됐던 이런 이제 그 사회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오히려 이 사회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것은 오히려 경제적이거나 혹은 그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법률들이 오히려 이 사회 구조를 굉장히 많이 변화를 시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연말에 그 국회의 과정이 뭐 내년 선거도 있고 뭐 조국 사태에서 비롯된 어떤 그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의제도 있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의 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라고 하면 결국엔 조세나 내지는 경제 관련된 법률이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번 임시국회라고 하는 것, 특히 연말에 이 임시국회 국면을 활용해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착실하게 자신들을 지지하는 그룹 혹은 자신들이 지지를 호소하는 그룹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부동산이 됐던 기업이 됐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꾸준히 관련된 법률들을 고치고 이익을 이전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가 좀 다른 세상 혹은 다른 사회를 꿈꾼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레토릭의 수준을 좀 넘어서서 약간은 좀 본질적인, 그리고 이 사회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땅에 발을 디딛고 있는 어떤 그 구체적인 변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영상을 만드는 과정이 조금 고민을 할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함께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내년에 총선도 있고 그 이후에 뭐 대선이 됐던 또 지방선거가 있던 어쨌든 선거 시기가 쭉 있는 어떤 그 3년의 시기가 우리 앞에 있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3년의 정치적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정말 한국을 좀 더 생태적이고 좀 더 그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도록 하는데 같이 지혜와 관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크게 무게를 두지 않고요. 윤 PD하고 좀 가볍게 이 영상을 한 100개까지 쌌는데 그냥 꾸준히 해볼랍니다. 어쨌든 은근과 끈기, 이 지속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38개까지 했다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요. 내년에는 좀 차근차근 쌓아서 한 100개까지 한번 쌓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광고로 제가 이제 이걸 따로 그 개인 SNS에 막 홍보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는데 아마 윤 PD는 그게 좀 거슬리나 봐요. 그래서 올해 구독자 수가 100명이 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저한테 굉장히 어필을 하는데, 글쎄요, 제가 조금 더 좀 얼굴이 좀 두꺼워지면 한번 적극적으로 올려서 이렇게 홍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니고요, 해피 뉴 이어입니다. 감사합니다.